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삼성전자의 역설의 신고가 돌파 시점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비메모리 특별 보고서를 주제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역설의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기존의 어떤 그 메모리 프림에서 벗어나서 비메모리 파동의 새로운 어떤 그 대장정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 주가를 바닥에서 대략적으로 2만원 혹은 3만원에서 바라보는 6만원 정도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그 새로운 바닥이라고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 경제에서 사실 그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비메모리 어떤 그 대장장이 출발하면서 한국 경제의 어떤 그 결정적인 성장 동력이자 시장의 어떤 그 절대 권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 모든 권력,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비메모리가 이제 시장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 비메모리 본격 그 턴어라운드 시그널, 그런 시그널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역시 그 잠시 후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작년보다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시스템 사업부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3나노에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기술력 면에서는 대만의 TSMC를 앞서가는 어떤 결정적인 시그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삼성전자와 밀접한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체험VIP에 가입하시면은요, 먼저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새로운 종목,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3종목 정도를 이제 추천해드리거든요. 회사 기여서부터 상승 논리, 목표가, 전략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문제를 먼저 발생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화로 설명을 드리죠. 여하튼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험난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그 혁명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반도체 혁명, 메모리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00년 전후로 해서 90년대 말에 이제 그 통신혁명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유선 통신에서 무선 통신으로 혁명을 봐야 되겠죠. 애니콜 혁명이 있었고,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그 스마트폰 혁명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출발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연봉이거든요. 연봉 보시면은 대략 한 25,000원에서 이제 한 5만원대까지, 57,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메모리가 지배했다면, 이번에 이제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비메모리 혁명의 어떤 그 출발점 혹은 대장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반도체 혁명 당시 주가가 한 800% 정도 급등을 했고요. 애니콜 혁명 과정 속에서 무선 통신 혁명에서는 이제 540%, 그리고 스마트폰 혁명에서 400% 올라갔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출발점이 대략 한 25,000원 정도로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 올라갈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떤 그 반도체 혁명 혹은 애니콜 혁명, 스마트폰 혁명, 이거와 비교 불가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1차 증기혁명이었죠. 1차 증기혁명, 그 다음에 2차 전기혁명이고, 3차는 이제 정보화 혁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좀 텀들이 좀 있지만은요, 한 100년 주기 정도 사이클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100년 주기 사이클, 이렇게 우리가 긴 안목으로, 이렇게 거대한 어떤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우리가 물량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월봉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은 이제 그 연봉이 되고요. 월봉인데, 지금 이제 3만원 선이 저는 이제 그 3차 산업의 어떤 천정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 과정으로 본다면, 3만원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기준으로 이제 그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차 산업과 삼성전자의 3만원은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어떤 그 경계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파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는 철저하게 이제 그 메모리에 의해서 전개가 됐죠. 특히 이제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74% 가까이가 다 메모리였습니다. 메모리.
그 D램과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한 74%를 차지했죠. 그리고 조정 이후에 이제 그 다시 이제 2019년도 1월서부터 이제 그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파동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 3번 파동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혁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매매하고 매수하시는데 좀 유리한 어떤 그 입장에서, 유리한 어떤 그 자세, 태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더 이제 좀 짧게 축약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2016년도서부터 상승 충격 1파동이 전개가 됐고요. 이때 종가 기준으로만 보면은 23,000원에서 55,000원, 대략 한 240% 상승했거든요. 조정 이후에 이제 새로운 파동이 2019년도서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저점이 이제 그 39,000원이거든요. 39,000원에서 240% 정도 적용하면은 적당한 어떤 목표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제가 숙제로 남겨드리려고 하겠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관성과 가속도가 개입이 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그런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가속도의 법칙은 주가가 오르면 오르면서 주가가 투자 입장에서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수요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과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단계가 전개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제 회사로 지금 삼성전자 많이 올랐고 수익도 많이 났기 때문에 좀 매도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두렵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길이었죠. 여러분들 팔면 안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갓 돌파한 거죠. 매수 관점에서는 싸다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돌파하는 시점이 비메모리의 출발점, 대장정이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세가 굉장히 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반도체 업체 이제 투자 규모를 보면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비교가 안 되죠. 삼성전자가 여하튼간에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 그 133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 파운드리 시장에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점유율이 한 50% 되거든요. 가장 좋은 구도는요, 2강 구조죠. 그것도 이제 팹리스 회사들, 주 고객사들도 그 하나 업체가 독점하는 구조는 굉장히 불안하죠. 잘못되게 되면 지진이라든가 어떤 리스크로 해서 공장이 잘 안 돌아가게 되면 차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2강 일약 정도 체계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대만의 TSMC가 한 40% 정도 갖고, 삼성전자가 한 40% 갖고, 나머지 한 20%를 뭐 다른 업체들이 이제 공유하는 게, 그런 시장 구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한편으로는 어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TSMC 입장에서도 그게 오히려 좀 편할 가능성도 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 제공업체 수가 이제 급감한다고 그러는데요. 급감하고 있죠. 지금 이제 14나노까지는 SMI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 회사예요. 원래는 이제 그 대만 사람, 무슨 체인인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대만 사람이 설립했는데, 이걸 TSMC가 매각하고 이제 중국으로 와서 다시 설립한 회사가 이제 SMIC고요. UMC는 이제 대만 업체입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데, 이런 이제 삼성전자하고도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TSMC가 있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고, 인텔이 있고, 이제 삼성이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시장 캐파가 워낙 작아요. 그러니까 빼버려야 돼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이 아니죠. 작년 제가 1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를 포기를 했어요. 그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7나노도 보면 인텔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빼야 돼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7나노급 이상에서는 이제 TSMC와 이제 삼성전자와의 2파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못하냐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죠? 이게 이제 ASLM이라고 네덜란드 회사에서 독점하는 그런 EUV라고 그러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그러는데, 대당 가격이 1,6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TSMC라든가 이제 삼성전자급 정도는 이게 한 30대에서 40대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 들죠. 그런데 투자를 해서 이 ASLM 장비를 EUV 장비를 들여와서, ASLM은 이제 네덜란드 회사 이름이고요. 이거는 이제 EUV 장비입니다. EUV 장비. 극자외선 이제 노광 장비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죠. 근데 그 투자를 이제 많이 해서 들여온다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또 희박해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죠. 그러니까 찍어내면 되는 건데,
비메모리는 어떻습니까? 다 품종 소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마다 다 사실 공정이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자금을 투입해서 장비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마저도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독과점이 더 가속화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좀 더 사족을 단다면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흐름은 결국은 기술력과 자본력과 기술력에 의한 독과점입니다. 그러니까 2위 업체, 3위 업체, 4위 업체 이런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건드지 않는 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사업부별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 사업부죠. 시스템 사업부인데 2018년도에 이제 12조에서 16조, 2019년도에 16조,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23조로 이제 급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급증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에 1,450억 정도 적자를 보였어요. 시스템 사업부가. 그런데 작년에 대략적으로 이제 한 8,800억 정도 흑자 전환되는 그런 턴어라운드의 초입 단계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역사고점 돌파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8,800억으로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순매수가 아니라 이제 흑자 전환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정도 크게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 가치의 어떤 그 선반영 과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본다면 작년 대비 2019년도에 사실 영업이익이 한 27조, 28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전년도 2018년도는 이제 58조 8천억이었는데 반토막도 안 됐죠.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영업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역사의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메모리 기준이 아니죠. 비메모리 기준으로 이때 우리가 비메모리 기준의 어떤 그 성장성이 반영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기타 이제 그 삼성 그 전자가 비메모리 사업부를 이제 분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분사를 통해서 이제 고객사 신뢰도를 확보하는 거죠. 이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경쟁업체죠. 특히 이제 스마트폰 분야에서 경쟁업체인데, 애플이 자사의 어떤 아이폰의 설계도, 팹리스 회사니까 설계도를 삼성전자에 맡기게 되면 삼성전자가 카피를 뜰 수도 있죠. 지금도 뭐 사실 특허 분쟁 때문에 특허 분쟁이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를 만약에 분석한다면 그런 거로부터는 상당 부분 어떤 그 보안 관계죠. 어떤 팹리스 회사와의 보안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떤 그 분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겠고, 디스플레이 사례는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리가 됐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규모 경제를 실현하면서 세계 1위 어떤 그 디스플레이 업체로 자리를 완벽하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금 확보가 용이하다고 보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순현금이 대략 한 99조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를 이제 투자한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금이 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금 확보가 또 용이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삼성전자 지분 51% 갖고 있고, 애플, 구글, 넷플릭스, 엔디비아, 이런 업체들 지분 5%, 10%씩 쪼개주면은 서로 이제 이제 공생 어떤 프레임 속에서 새롭게 좀 비메모리 분야의 어떤 그 성장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고객 신뢰도도 또 확보할 수 있으면서요. 자, 삼성전자 EUV죠, EUV. 극자에서 노광 장비 초미세공조 개발 추이 보면은 이제 지금 7나노에서 5나노, 6나노에서 지금 3나노 제품 양산 목표라고 하는데 5나노가 되겠고, 3나노는 이제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이제 상용화가 이제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거죠. 3나노는 이제 대략 대만의 TSMC가 약 한 1년 정도 기술이 좀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기타 이제 국내 비메모리 밸류 체인 밸류 체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살표를 표시가 된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은 저는 가급적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익 IPS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해서죠. 증착 장비, 주로 그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증착 장비고, CVD라는 것은 이제 화학 증착을 얘기하는 거고, ALD는 이제 원자 증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 같은 경우도, 테스도 이제 증착 장비 업체죠. CVD를 공급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어떤 그 핵심 벤더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밀접하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원익 IPS하고 이제 테스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원익 IPS는 지분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원익 IPS가 테스보다 좀 낫다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상대적으로 테스가 좀 가벼운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테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으로부터 좀 많이 멀고 원익 IPS는 역사적 고점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죠. 그런 장점도 있죠. 자, SNS텍이죠. SNS텍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업체죠. 네, 블랭크 마스크 업체고, 그리고 이제 EUV라고 하죠. EUV 펠리콘 생산업체인데, 이 펠리콘이라는 것은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은 이제 노광 공정이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SNS텍도 주가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굉장히 탄력이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요. 테스나 역시도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이제 결정적인 벤더 관계였죠. 삼성전자는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리고 DDI는 디스크 드라이브 IC라고 봐야겠죠. 하여튼 그 테스트탑의 테스트탑을 영위하고 있는데, 역시 그 비메모리에서는, 비메모리는 팹리스에서는 우리는 별로 없어요. 팹리스는 별로 없고, 파운드리와 후공정인데, 후공정은 다시 이제, 그 패키징하고 이제 테스트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페스가 이제 사실 작년 초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좀 물량 소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가격 조정은 끝난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지만,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주들이 이제 시장에 크게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선침이 차오더라 좀 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신용 물량 보니까 8.3%가 있는 신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여하튼에 다소의 어떤 기간 조정,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2019년도의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 보면은 이제 일봉 차트인데 흐름 굉장히 좋죠. 계속해서 사야죠. 최근에 이제 장세가 강세장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강세장인데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자꾸 팔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약세장일 때 바닥을 맞추는 게, 상승 전환 시점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 10번 정도 얘기하면 한 8, 9번은 다 틀려요. 더 빠지죠. 계속 빠지는데, 강세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강세장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원익 IPS 여러분들 주가 상투를 한번 맞춰보세요. 잘 못 맞춥니다. 한 20번에 한 번 정도 맞출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좀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SF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거래도 좀 제법 터지는데, 예전 같으면 팔아야죠. 우리가 약세장세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팔고 싶은데, 팔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갖고 가야 되겠죠. 자, AD 테크놀로지 역시 지금 비메모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지금 대만의 TSMC와 한 15년 정도 업력을 쌓은 그런 상태에서 요번에 거래처를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옮긴다고 그래요. 대만 거는 이제 물건을 갖고 간다고 그래요. 대만하고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죠. 삼성전자와 아주 결정적인, 삼성전자도 사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고. 자, 네페스는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고, 이 네페스는 5G, OE 솔루션이라든가 이제 KMW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거의 좀 유사한 흐름이에요.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못 가는 거죠. 물량이 좀 꼬여버린 거죠. 시중 물량도 많고.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점이 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 지금 단지 못 올라가는 거는 물량이 좀 꼬인 상태가 아닌가. 매수가, 작년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매수가 상당히 포화를 이뤄서 이제 물량이 많이 엉켜있다.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한번 네 종목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는 여러분들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그랬거든요. 삼성전자가 작년 실적 대비 굉장히 저조했죠. 작년이 아니라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저조했어요. 58.8조에서 27조니까 반토막이 더 안 나왔던 거죠. 원익 IPS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0억 단위니까 520억에서 2,700억, 거의 4배까지 지금 전망치는 대신 최근의 자료거든요.
대신 주권에서 4배 이상 급등한다 그래요. 이런 정도라면은 뭐 역사 고점이 한 4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4만 원 정도 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게 생각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AD 테크놀로지인데 AD 테크놀로지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요약해서 AD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래요. 혹은 칩 리스 회사. 팹리스는 이제 그 공장이 없는 거 팹리스라고, 이거 칩이 없는 칩 리스 회사인데,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파운드리 업체와 이제 어떤 그 협업을 통해서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맞게 제품을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거 이제 턴키 방식이에요. 토탈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TSMC와 이제 15년 동안 오랜 그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상당 부분 어떤 레퍼런스가 많이 쌓였죠. 그래서 이제 S사양이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메인 벤더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향 그 매출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림목 조정마다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기 바라고요. 캐파로 따지면 너무 많이 투자하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주가 등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 트레이딩 능력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AD 태그는 굉장히 좋죠. 요거는 이제 그 네페스인데요. 네페스는 이제, 우리가 디스카운트 최근에 조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1,553억을 이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게 이 투자가 비용을, 만약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비용을 조달한다면 주가에는 굉장히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금하고 이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이제 그 필리핀의 그 데카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데카 테크놀로지가 미국 회사인데요. 그 파운드리 회사인데, 필리핀 데카를 인수했어요. 389억에 인수했습니다. 이게 39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데카의 대주 중에 하나가 퀄컴이에요, 퀄컴. 그리고 이제 신규 시설 투자는 기존의 그 팬아웃 기술, 핵심 기술이죠. 네페스가 부여하고는 뭐 세계 초일류 기술이라고 봐야 되죠. 이 팬아웃 기술과 PLP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어떤 그 방식인 거죠. 그래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 비메모리 핵심 중에 핵심이 사실 그 패키징이나 패키징에서 네페스는 세계적인 어떤 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SFA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은 SSK라는 건 이제 한국 공장이고, SSP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공장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그 SSK 그 한국 공장에서는 12인치 범핑이라는 게 이제 돌기를, 범프로 이게 돌기. 그러니까 웨이퍼에 전류가 통하는 이제 돌기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범핑이라고 하는 거죠. 범핑 테스트로 RFIC, 통신칩, 그 다음 PMIC는 이제 전력용 반도체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뭐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부가 가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후공정을 독립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고부가가치 제품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자기 독자적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저가 수준의 패키징은 이 SF 쪽으로 굉장히 물량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 공장, SSP가 이제 필리핀 공장이거든요. 필리핀 공장도 지금 이제 뭐 다른 건 그렇고, 여하튼 간에 삼성 쪽에만 이제 제한되지 않고 비삼성, 다른 업체로 다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